꽃도 폈네. 아유, 아침에 일어나면 요 맛 살지. 아이고, 이거 좀 늦었네. 요 넓은 잎까지는 요 겨 자체가 정말 매워요. 건기되니까 비가 많이 안 와서 잎이 녹질 않아서 정말 잘 자라네. 잘 자라네, 잘 자라. 아이고, 쑥쑥 뽑힌다. 아침이면 이렇게 샐러드 한 사라는 요거로 충분히 하죠. 꽃도 있고 적겨자는 하나뿐이 안 자랐네. 씨가 없었나? 적겨자. 생 오크라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엄청 시원하다. 오랜만에 밤에는 시원하니까 어제는 조용하더니 오늘은 또 뭔가 하네. 지금 막 정원에서 수확한 재료하고 풍부한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보관하는 샐러드도 같이 활용할 거예요. 오크라 보관하는 샐러드 과일하고 야채 섞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허브 넣어가지고. 요게 기본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닝 샐러드 하기에 훨씬 쉽거든요. 파프리카, 망고, 아보카도, 오크라, 여러 가지 야채 넣었어요. 삶은 콩, 병아리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기로 유명하죠. 장 건강도 해주고 뼈 건강도 해주고 갱년기에 아주 좋은 단백질 중은 병아리콩이래요. 모링가 여기는 가루로 슈퍼에 팔거든요. 그 강력한 항산화제래요. 그리고 세포 노화 방지도 하고 심장, 간도 보호하고
항균 항염에도 좋대요. 이 모링가가. 이런 샐러드에 가루로 그냥 먹으려면 부담스러우니까 가루로 드셔도 좋고. 여기는 민물 김이 흔하니까 옛날보단 양은 많이 적어졌어요. 시장 가보면 옛날엔 산더미처럼 팔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어요. 물이 오염됐나 봐요. 많이 오염이 돼서. 저건 완전 1급수에서만 자라거든요. 한국도 이제는 민물김이 양식이 가능해져서 한국에서도 이제 구하기 점점 쉬워질 거예요. 집에서 말려가지고 민물김 소금 만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아침에 수확한 거예요. 정원에 이런 야채 심어놓으면 정말 상차림이 재미있어요. 가꾸는데도 재미가 있고. 이거 오크라. 생으로 먹어도 되고 익혀서 먹어도 되고 볶아서 먹어도 되고 된장찌개 넣어서도 먹어도 되고. 씨에 뮤신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씨를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식감이 묘하죠. 자기가 집에서 평소에 먹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 그런 거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재배한 바나나인데요. 양념해가지고 요 겨자채는 비타민 A, C, 칼륨, 철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좋은 성장기에 꼭 필요한 인하고 아연이거든요. 요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 채소 많이 먹이세요. 튀김하는 날 마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을 샐러드에 활용할 수 있는 마늘을 튀겨서 샐러드에 활용해도 좋아요. 마늘만 튀기기 위해서 기름을 쓰기는 그렇고 튀김하는 날 요거 슬라이스한 마늘을 가지고 이렇게 튀겨놓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이렇게 샐러드 할 때 얹어 먹으면 몸에도 좋고. 치즈, 집에서 먹는 치즈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한국 사람한테는 치즈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지중해식이 많이 유행하면서 치즈 문화도 생기고 한국에서도 직접 만드는 치즈가 많아졌죠. 계란. 여기서 닭도 키우고 싶은데. 주말에 파티나 외식하고 남은 새우나 연어 있으면 올려주세요. 꽃이 있으니까 한번 올려볼까? 이 버터플라이는 항사나 노화 방지, 피부 보호에 좋대요. 효능이 좋다니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정원에 풀처럼 그냥 나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에. 푸짐하고 든든할 것 같아요. 무관심했던 게 요즘에는 관심을 갖고 효능을 알고 나서는 더 관심을 갖게 돼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서 그렇게 꽃눈이 나오는지 계속 한 주먹씩 따게 돼요. 매일 그래요. 매일.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과일부터 모든 걸 심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일대적인 그게 좋아요. 조금만 잘 활용해도 돈 들어갈 일이 없어. 먹는 거. 근데 이것도 부부지간에 궁합이 맞아야지. 식문화도 부부지간에 궁합이 맞아야지. 유난 떠는 남편들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부인이 해주는 대로 안 먹고 짱알 되는 남편들 아웃시켜야지. 이건 그린 요구르트 집에서 만든 거. 사는 거는 사 먹으니까 되게 비싼데 우연하게 이 씨를 얻는 바람에 제가 요즘에 엄청 흥재를 하고 있어요. 정원에 라임나무도 하늘이 고목을 내려주셨어요. 이 집에 와서는 라임이 정말 나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요즘에 라임이 건기 때 아주 엄청나게 열려가지고 이제 꽃이 펴가지고 조그맣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온 건데 이건 너무 커요. 라임이 성장 촉진제를 넣어서 키운 라임인가 봐요. 성장 촉진제를 얼마나 해서 성장 키우는지 촉진제를. 라임이 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땡! 다 만들었네요. 오크라도 제가 지금 여기 오크라 보관하는 샐러드 만들었는데요. 한 가지 더. 이건 대장 건강 증진에 좋고 소화기 점액 보호도 한대요. 소화기에 적양파도 좀 사와야겠구나. 적양파 콜레스테롤 배출도 하고. 다음엔 적양파를 좀 많이 사와야겠다. 적양파 피클을 만들어야 되나? 화려한 일요일 아침 모닝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과를 안 먹으면 뭐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버릇이 돼서 그래. 라오스는 사계절 내내 맛있는 사과가 수입되니까. 나의 필수 보리소 발효에 라오스에는 1년에 소화도 잘 되고 그 보리수만의 특별한 효능도 섭취할 수 있고 라오스는 보리수 1년에 2번 나오니까 여기 살고 계신 분들 보리수 다 먹으세요. 오미자 같은 여러 가지 맛이 나서 아주 음료에도 좋아요. 하늘은 푸르고 텃밭 야채나 과일 활용해서 이렇게 모닝 샐러드 만들어 봤어요. 화려하고 정말 화려한 만찬의 모닝 샐러드입니다. 드시러 가시죠. 모닝 샐러드에 이렇게 샐러드로 모닝 만찬을 하실 때는 따뜻한 물이 최고예요. 따뜻한 차. 저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이끼가 금세 말르네. 건기가 시작돼서 바람까지. 화분에도 이제 계속 물 줘야 되고 할 일이 늘어났어. 오기 차례는 물 줄 필요가 없어서 한가했는데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베란다에 앉아서 명상하기가 너무 좋아요. 살랑살랑 바람에. 완전 가을 바람. 한국도 오늘 바람 불고 날씨가 정말 청명하다던데. 올해 겨울 진짜 많이 춥겠다. 담요를 하나 더 사다 놨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역시 공사는 토요일이 상관없이 일하나 봐요. 삼촌까지 죽는 거야. 집에 있기 아까운 날씨야.
이런 날 하이킹하면 정말 좋겠는데. 여기도 석촌호수 같은 호수가 있거든요. 차이나타운 쪽에. 그쪽에 사람들이 이런 날씨에는 엄청 많이 붐비고 나무가 많이 컸더라고, 시간이 지나서. 그쪽으로 사람들 운동하러 산책하러 많이 나오던데. 내가 자전거 타고 가기는 좀 애매모호해. 좀 멀어. 열심히 먹어야 돼. 차 타면 금방인데. 그쪽 가니까 진짜 석촌호수 생각나더라. 일산이 아니고 일산 호수 생각이 나더라고. 석촌호수는 다른 데죠? 서울 시내 쪽에. 옛날에 일산에 이제 개발되면서 그 끝밭 일구는 맛이 마시는 호수가 생겼을 때 인공호수 생겼다고 해가지고 구경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초반에. 근데 지금은 나무가 진짜 많이 우거졌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샐러드 좀 든든하게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게 속이 편해요. 텃밭에 하나하나 심다 보니까 이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해져가지고 샐러드를 더 자주 해먹게 되네요. 텃밭 일구고 싶다고 해가지고 시골로 들어가는 것보다 가끔 보면은 실내에서 스마트 농법으로 재배하는 거 그게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말도 안 하고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라서 2시간 정도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늦게 일어나면 하는 일이 밀려가지고 시간이 더 늦어지더라고요. 음악을 맘대로 틀고 촬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13조 비리 잡아내 보셨군요. 콩을 넣어서 먹으면 훨씬
든든하더라고요. 테이블이 딱 이만하면 좋겠는데. 능금이가 답답한가 봐요. 지난주부터 유난히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 이제 건강에 몸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능금이가.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런지 너무 짖는 거야, 이번 주에는 이유도 없이. 나가면 안 보이니까 겁나서 들어가 버리고. 안에 들어가면 답답하니까 옛날처럼 움직이던 기억이 나는지 계속 짖고 있어. 한참 짖더니 지금 편집할 땐 조용하네. 좀 전에도 막 짖길래 한마디 했더니. 나이가 90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근데도 능금이는 진짜 건강한 편이지. 새소리도 명쾌하네. 텃밭일 본다고 도시 생활 다 접고 시골로 가가지고 배추씨 먹어서 농사 짓나고 미련하게 막 땅도 엄청나게 크게 얻어가지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나이 되면 지병이 찾아올라오니까.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끼리 같이 모여서 농사 짓다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요즘에는 암병 걸리면은 모든 게 아파트 안에서 깨지더라고. 그리고 헤어지고.
야채 키울 수 있는 땅 버리고 스마트 그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베란다 정도 농사가 6, 70 먹은 사람들한테, 특히 농사 안 짓던 사람들은 6, 70 먹은 연령대는 스마트 농법으로 베란다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 아직 튼튼해. 그러면서 가가지고 시골에다가 땅 사놓고 부인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해보지도 않던 농사를. 하던 사람도 농사가 힘들어서 50줄이면 벌써 농사를 많이들 놓는데. 농사로 성공한 시골 우리 아버지가 가면 농사로 성공한 사람들은 50대부터 여행 다녀요. 대신 되게 살 분이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50줄이면 많이 죽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인생 계획을 50까지만 딱 세운 거예요. 근데 막상 50이 됐는데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10년은 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0년 계획을 다시 세워서 60까지 또 하던 농사를 계속 지었어요. 농사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1년 계획을 딱 세우거든요. 설계가 딱 나오고 일기 다 쓰고 영문일지 항상 1년 계획.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못 보고 주변에 못 봤거든요. 은퇴해가지고 시골 와서 이제 농사 짓겠다고 조상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래서 찾아와서 그 농문일지 가지고 가서 농사 짓고 그랬는데. 계획을 다 세워서 60까지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좀 더 일할 수 있는 적이니까 자꾸 욕심을 내시다가 내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되고, 여기 오니까 체리 농사가 미래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농사를 와 되지는 않았었어요, 체리가. 태국 넘어가면 마트에 가가지고 체리를 사면 한국에서 뭐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진짜 비쌌거든요. 뭐 체리를 막 이만큼 사도 막 싸니까 이만큼 사가지고 딸들하고 먹고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가 여기 농사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나가가지고 현장 전화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있을 때니까, 여기 농사 아직도 아빠 뜯는 거로 농사죠. 그래서 앞에 나갔는데 이삭을 뜯어가지고 타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계로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 거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통화하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체리 얘기를 했어요. 체리가 미래성이 있는 것 같다고. 지중해 지중해 과일이고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고 계속 인기가 상승한다고. 지금은 수입 정도로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일본에선 이미 체리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TV로 여기 위성으로 하는 그거를 보니까 일본은 이미 체리 학교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신품종 체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통화를 하면 체리에 좀 관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일 관리하는 그 농업, 그런데 찾아가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중에 좀 농사법이 쉬워야 되잖아요. 사과는 진짜 힘들고. 근데 이렇게 프랑스 방송 보면 체리 농사 짓는 거 보면 체리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것도 하나하나 따야 되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다가
나는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줄 몰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다치셔서 병원에 5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보러 갔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체리 그거를 좀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르니까 체리 농법 같은 게 이제 확산되면서 요즘에 체리 많이 재배하잖아요, 한국에서.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일본에서 신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래서 체리가 아마 그 신품종이 체리가 그 이제 온대 쪽에서 기후에 잘 맞게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근데 그게 부사라는 그 사과도 일본 거잖아요, 품종이. 근데 체리도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게 일본 걸 거예요, 아마. 한국에.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인 게 그런 농법 같은 거에서도 40년 전에 이미 수경재배라는 거 해가지고 사과도 수경재배로 키우는 거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체리 학교가 그냥 나무만 신품종 만드는 거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체리를 수확해서 상품화를 하는데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뭘로 가공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 프로그램 보면서 참 농사 짓는 건 많이 나오는데 연구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 과일 한 부분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었어요. 라오스도 농법이 일본에서 먼저 농법을 가르쳤어요. 라오스 방송 보면 처음에 일본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일본으로 출장 가서 여기서 농사법을 배워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수경재배는 일부 나오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와서 가르치고. 샐러드 야채 같은 거 외국인 마트에 가면 내마다 외국인 마트 하니까 여러분들 더 궁금해질 거예요. 처음 온 분들,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거기 가게 이름을 내가 모르겠네. 가게 이름을 안 하고 매일마다 외국인 마트를 내가 카메라로 찍어왔나. 그 현지한테 직접 발음하라고 했어. 라오스 처음 이주해가지고 우리 집 라인에 그 가게가 있었어요. 시내도 있었고 우리 동네도 있었는데 우리 동네가 본거지로 아주 더 잘 되는 곳이었고 처음에만 가도 다 러시아 사람, 노랑머리 아저씨들, 서양 사람 그런 사람들 뿐이 안 오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와. 그냥 한국 사람들 별로 있지도 않아. 지금 체리 여기도 비싸잖아. 유튜브 들어가면 체리 한국에 농사 짓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얘가 뭐를 먹기만 하면 지키시대. 너 나왔다 들어갔잖아, 그만. 또 나올 거야? 어? 눈이 안 보이니까 나와가지고 더 놀으라고 해도 금세 들어가고 집을 막. 어딨어 나와. 우리 집에 터 잡은 고양이가 며칠 전에 능금이랑 여기 현관에서 마주쳐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서 능금이 막 여기 핥혀놓고 막 피가 나고. 능금이가 앞이 안 보이니까 걔한테 제대로 덤비지도 못하고 걔가 먼저 때리고 나면 그때서 팔을 움직이더라고. 아, 그렇게 싸우고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가 안 나고 나와보니까 여기에 현관 앞에 자꾸 들으려고 했던 뱀을 능금이는 눈이 안 보였으니까 능금이가 잡았을 리는 없고 고양이가 그거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걔한테 고맙긴 한데 내가 둘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그래서 고양이 먹이를 사러 갔더니 왜 이렇게 비싸요? 강아지 밥도 많이 비싸졌네. 고양이는 내가 키워보질 않아서 성질을 잘 모르니까 가끔 먹을 거 던져주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는 새를 어디서 잡아가지고 막 가더라고. 자기 새끼 먹이려고 그러나 봐요. 3마리 중에 2마리는 젖도 안 먹이고 한 마리만 따라다니는 애만 걔만 성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마리는 죽어서 내가 묻어줬는데 한 마리는 시궁창 쪽으로 자꾸 쟤네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걔는 안 보이고 아예 한 마리 아주 이쁘게 잘 컸더라고요. 엄마가 성구는. 그 새를 물어다가 이렇게 줬는지 가보니까 그 새를 이제 자꾸 먹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젖도 먹으면서. 그 자기 좀 챙겨달라고 자꾸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또 며칠 전에 버터구이를 제가 먹으려고 꺼내다가 앞에 앉아있길래 줬더니 그걸 지가 안 먹어요. 지 새끼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사람보다 낫더라. 사람 나보다 나. 아니 주변에 부잣집도 많은데 왜 제일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그러네. 새끼를 낳냐고 하필이면. 내가 챙겨줄 것처럼 생겼었나 봐. 그 전에 내가 생선 있는 캔 같은 것도 몇 번 따줬거든요. 그냥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길래. 그랬더니 이 집에 와서 털을 잡으면 굶질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 창고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는지. 그런 거에 2마리나 그렇게 젖어서 갑니다. 동물이 참 냉정해요, 냉정해. 그래도 겁나지 않고 나는 새끼 낳을 줄 몰랐으니까. 보면은 아침에 오고 밤에 밤 같은데 또 오고. 이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주인이 있는 고양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침 저녁으로는 꼭 와요. 젖주러 오나 봐요. 근데 걔가 안전하게 있을 자리를 찾다가 시궁창을 생각한 것 같아요. 박스로 해서 있을 곳 마련해 줬는데 거기는 안 시궁창 들어가더라고요. 여기가 수로가 잘 돼 있거든요. 이제 줄 같은 게 있으니까. 쥐 있으면 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쥐가 올라가거든요.
밤 되면 쥐가 여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고양이가 그거 쥐 잡으려고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느 날 나왔더니. 그 쥐가 있는 데는 뱀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생태계상. 그러다가 그 뱀이 걸린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 생태계가 눈에 보인다니까. 이 정원생활이. 너 벌써 들어가? 거기 앉아있어. 엄마 여기 있으니까. 옛날에만 해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라오스가 이렇게 부산하지 않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변이 진짜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도로 나가면 줄지어서 자전거 타는 노랑머리 그 서양인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서양 사람들 별로 안 보여요. 서양 사람들은 정말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 후진국, 중진국에서 이렇게 여행하는 거를 보면은 정말 스타일이 다 달라요. 뱀 보는 눈은 우리나라도 현관문을 못 올림픽 열어놓겠어. 전만 해도 여행 관광지에서 예의 문화가 그렇게 잡혀있지 않을 때거든요. 풍기문란으로 굉장히 그때도 그러다가 올림픽 이후에 그 매너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확산되면서 많이 관광지가 조용해진 편이잖아요. 근데 중국도 개방되고 그러면서 저렇게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는데 아직 그 매너 문화가 자리 잡지 않았으니까 세계적으로 막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한국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전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렇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떼지어서 잘 안 다녀요. 연세가 많지 않고서는. 보통 40, 50대들 되면은 이제 가족끼리 아주 땅콩만한 애들, 유치원생 애들도 배낭을 지 몸보다 더 큰 거를 치고 지나 엄마도 아빠도 그 배낭 여행을 하면서 하는데 한두 명씩 데리고 가면 줄지어서 가요. 배낭을 이만한 거 입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단체 관광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가족 여행을 많이 오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자식도 다 분가하고 그러니까 60, 70대 정도 되면 이제 친구들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막 인원이 옛날처럼 막 30명, 50명 그렇게 해서 잘 안 다니고 그런 거는 무슨 단체에서 특별할 때나 보이고 대부분 가족끼리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젊은 커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예의 면에서 많이 자리가 잡혔는데 팀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별한 데서나 팁을 줬지. 처음에 여기 왔는데 모든 게 팀 문화가 자연스러운 나라잖아요. 여기 후진국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일거리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팁을 꼭 챙겨서 줘야 되는 나라거든요. 처음에 와서 그 팁 챙겨주는 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미국처럼 아예 몇 프로가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자기가 알아서 줘야 되니까 이 기준점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사람마다 또 다 틀려요.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도 월급이 좀 더 잘 사는 나라 집에서 살면 더 많이 받아요. 팁도 더 많이 받아요. 처음에 들어가지고 일요일까지 안 쉬는 도우미, 상주 도우미도 있고 여러 종류의 도우미가 있는데 토요일은 우리도 쉬는 경우가 애들도 많고 다 쉬고 하니까 오전만 일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게 또 흔하지 않더라고요. 잘 해주면 처음에는 막 무슨 날 되면 이 주인 선물 같은 것도 막 주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걔네들 생활을 뻔히 아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챙겨주게 됐죠. 내 입장에서. 10년? 10년 정도 같이 있었네. 그래서 얼마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10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만두게 하는데 또 진짜 상황이 안 좋을 때라서 제대로 못 챙겨줬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얼굴 좀 보자고 해서 이제 왔는데 어디 가서 일하냐니까 현지인 도우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힘들다고. 저는 좀 여유롭게 한 편이었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서 우리 집에 있으면서 결혼까지 하고 애기도 낳고 그래서 내 심정처럼 생각을 해줬죠. 이렇게 챙겨주는 건. 그 사람도 그 마음을 알더라고. 현지인한테 가니까 너무 힘들고 터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좀 힘들다고. 근데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도우미 하는 거는 좀 힘들다고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보수는 얼마나 주는지 한국 사람 집에 있다고 하면 보수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바람 불어서요. 가만히 있게 되네, 너무 자꾸. 시원하게 부니까 여기서 일어나기가 싫은데 이러면은 이제 얼굴이 새까맣게 타는 거지. 지금도 새카매. 바람 불지? 바람 부는 게 보이나? 바람 불지.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 좋게 바람 불어. 하늘도 진짜 높아져. 여기 라오스는 라오스는 건기가 한국의 봄, 가을 날씨라서 정말 천국의 날씨. 올해는 날씨가 시원할 것 같아서 더 좋은데 사람들이 여행을 얼마나 올려나 모르겠네. 옛날에 8, 90년대 우리나라 단체 관광 가듯이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관광 다니고 있어요. 단체로. 다 중국 사람. 한국이고 뭐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일단 인구가 많아야 돼. 한국도 진짜 인구가 줄면 안 되는데.
아직은 비가 올 때라서 잔디 깎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저만큼이나 자랐네.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렸는데 집안에서 잃어버렸는데 못 찾겠어. 아이고, 바나나 꽃이 오랜만에 핀 게 부러져가지고 바나나가 그 나무에 뭔가 부실한 것 같아요. 영양분이 어떤 영양분이 부실한지 병이 있는지 그렇게 쉽게 부러질 리가 없는데 그 옆에 나무도 지금 위에 이게 무성해야 되는데 무성하지가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나나 꽃 따야 되는데 꺾인 거. 나무도 잘라줘야 되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자꾸 저번 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눈이 가니까 가서 일하고 앉아있고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뭔 일 있어도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전거 한 번만 타고 올까? 오예. 이 집이 작은 대신에 이 베란다하고 정원이 신의 한 수야. 코코 한잔 하세요. 요즘에 하늘이 너무 푸르러서 하늘을 보게 되면서 집에 자꾸 끊기냐. 핸드폰이 문제가 많아.